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하락 마감한 시장이었는데요. 기술주와 성장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가장 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25%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마쳤습니다. 34,39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8%의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4,255선에 거래를 마쳐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0.74%의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상승 출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FOMC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살펴보시면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74명입니다. 그래도 개인별 방역수칙 더 준수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는데 지금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0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54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코스닥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0.15%의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99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432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 352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489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495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799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 짚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43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65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46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263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1,279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영국의 보다폰이 5G 이동통신망 장비 공급 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5G 관련 주들도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0.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7,000원에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은 시총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지금은 0.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만 3,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문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살펴보시면 3%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28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방울 그룹주들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단독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방울의 주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9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래산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9%대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강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3%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22만 6,5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버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사인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8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8만 5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또 광림, 쌍방울 그룹 이스타항공 인수 단독 입찰 참여 소식과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광림 살펴보시면 장중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5%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4에서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4,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IOK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61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1,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인 NCT의 급성장과 또 공연 재개의 기대감으로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SMCNC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디어유가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디어유는 팬과 아티스트가 직접 소통하는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인 SMCNC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8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055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증권, 비금속 광물, 화학 업종이 전거래보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음식료품, 동의목재, 유통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비금속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3%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섬유의료 업종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종이, 목재와 건설 업종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과 운송, 유통, 음식료, 담배 업종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HMM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아, 네, 네.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좀 약간 차분한 마음으로 또 네. 진행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네. 드는데 네. 시장도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열리게 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시장의 초조함이 좀 커져가는 분위기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되죠. 오늘 밤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일, 16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일이니까 미국은 밤에 새벽에 또 이렇게 된다고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좀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이퍼링 언급이 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테이퍼링이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좀 축소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FOMC 회의 결과 이번에 테이퍼링이 좀 말들이 나올 것인지 유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인데 테이퍼링 시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물가 상승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이제 고용 측면이 좀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고용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6월 FOMC 스탠스가 최소한 중립 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단기간에 막 테이퍼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지표상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지표도 괜찮고 시장 여러 가지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우지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PI가 지금 최근에 이제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파월 의장도 말했듯이 단기간에 좀 올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좀 파월이 좀 어느 정도 그 말을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테이퍼링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것이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나왔던 제도였죠. 네. 처음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확 급락을 했었고 다시 튀어 오를 때 테이퍼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처음 느껴보는 공포 때문에 그쵸. 많이 이제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 느낌을 아니까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작 수준은 테이퍼링 하더라도 발작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테이퍼링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한번 또 경기가 또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 있고 계속 이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테이퍼링 한다고 뭐 갑자기 또 경기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와는 또 비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리고 그때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떨어지겠지만 다시 반등하는 그 규모가 가팔랐기 때문이지 테이퍼링 때문에 지수가 완전히 급락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사이클 경기적 낙관 전망이 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봤을 때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013년보다는 이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테이퍼링 말고도 이제 부도 리스크 이제 기업들이 좀 망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죠. 이제 혁신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급격히 올랐지만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경우에 이런 부도 리스크 같은 경우가 좀 촉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대만 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갈등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증폭된다면은 테이퍼링 이 시그널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잠재적 위험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지수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약세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스피가 이제 3,256 뭐 이런데 3,266이 이제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때를 이미 넘어섰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만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눌림목이 어느 정도로 깊을지 또 테이퍼링 관련해서 또 어느만큼 또 깊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미국에서는 FOMC가 열립니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이 드리워져 있는 시장인데요.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올지 한번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효능과 이 안전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한 면이 좀 밝혀졌고요. 어쨌든 임상 3상이 지난 1월부터 이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런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코로나 이런 것들 1,315명을 대상으로 환자 이렇게 이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좀 따져봤는데 중요한 임상적 결과인 중증 악화율과 임상적 중상 개선 기간의 이런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개의 주요 평가 지표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 지표 4개 전부 다 괜찮은 명확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안정성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치료만 잘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백신을 맞고 좀 사망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괜히 뭐 맞았다가 해서 괜히 백신 안 맞았을 때는 살 수 있는데 괜히 맞아가지고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도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없었던 질병이 다시 뭐 붉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안정성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레퀴로나 이거 투여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은 시간도 뭐 단축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개선까지 증상 뭐 맞은 다음에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레퀴로나주 안 맞아도 그냥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연 치료로. 근데 이제 이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기간이 좀 단축돼야겠죠. 그래서 레퀴로나 치료를 했을 때 4.9일 지금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가량 대략 5일 가량 단축됐다고 하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를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안정성도 특이상 뭐 이렇게 부작용 나타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안정성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식 품목 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 FDA랑 유럽 의약 여기 품청 여기 EMA 쪽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품목 허가가 되고 어쨌든 이제 한 발짝 더 다가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코로나 경증 및 중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하면서 이런 발전, 코로나 환자로 좀 심각해지는 것을 늦추고 회복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 의료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퀴노나 처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글로벌 임상 3사 결과가 상반기 내에 발표되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잘 지출해가지고 미국, 유럽, 선진국 쪽으로 좋은 또 판매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레퀴로나주는 또 정맥 주사잖아요. 그럼 영향을 또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뭐 먹는 거죠. 먹는 걸로 이제 또 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먹는 경구용으로 뭐 상용화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타미플루 신종플루 당시에 먹는 치료제 타미플루가 등장했을 때처럼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종플루는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약간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신종플루 때문에 뭐 아프다, 사망한다 이런 말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는 치료제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런데 복용이 이제 또 뭐 간편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주사 맞는 걸 좀 꺼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위나 이런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레키로나주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알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알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사를 맞는 거를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것처럼 또 알약이 싫으면은 또뭐 가루약을 먹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붙이는 용 이런 쪽으로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뭐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먹는 거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요게 네. 이제 상품명이 치료제명이. 자, 근데 요게 이제 임상 2상이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통과한 거죠. 임상 3상을 지금 결과가 나온 면이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임상 2상에서 또 임상 3상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레키로나주를 통해서 여러 이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뭐 백신도 많이 접종이 됐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백신이 벌써 1,200만 명 이상 이렇게 또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좀 조만간 또 없어질 수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먹는 아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게 임상 2상인데 임상 3상 통과하기 전에 레키노나주로 모든 걸 잠재우는 이래서 셀트리온이 좀 더 빛나는 이런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뭐 코로나 치료를 해야죠. 코로나 치료를 해야 되고 다양한 이런 약품과 이런 것들로 뭐 게임 체인저가 되든 바이러스로 하든 다양하게 좀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제 임상 3상 호재 덕분인지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좀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름세를 좀 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워낙에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오름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눌림은 컸습니다. 그동안 눌림은 컸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도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제 좀 상승 이렇게 옆으로 한 몇 달 정도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다들 이제 삼형제가 다들 옆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동반해가지고 좀 상승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고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셀트리온 이거 제약인데요. 딱 보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네. 작년 12월부터 떨어져가지고 올해 5월 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5월 초까지 하락했던 거는 5월 초에 그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공매도 이제 5월 초에 재개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것 식으로 보고 있고. 자, 그 뒤로 공매도 재개한 뒤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지고 사실 뭐 올랐다 하더라도 좀 재미없는 상승,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4%까지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셔도 거래 잠깐 당겨 볼게요. 밑에 좀 당겨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나타나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좀 나타났었던 것이 명확히 눈에 보입니다. 평소 거래량보다도 그러니까요. 네. 평소 거래량보다도 한 10배가량 좀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사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관심이 좀 잠잠해졌었는데 다시 한번 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뭐 3% 눌리지만 어제 상승한 것이 또 워낙 컸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어느 정도 보여지고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보시면요, 뭐 비슷해요. 비슷해서 5월 초까지 5월 4일 날 이제 최저점이었습니다. 24만 4천 원, 24만 4천 원이었고 이것도 역시 12월 이후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나타나죠. 12월에 39만 원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약간 반등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제 셀트리온 그냥 보통주 그냥 일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가량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거래량이 좀 많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5월 3일 날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거래량과 좀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약세 떨어질 때 나타났던 거래량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또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된다 이렇게 저는 뭐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죠.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름세.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 뭐 지금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 이런 것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의 해외 판매를 좀 담당하면서 최근에 또 실적 좋았어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EMA 쪽으로도 많이 활발했고 트룩시마, 램시마 등등 뭐 유플라이마 또 이런 네키로나주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러 나라들에서 정말 다방면 나라에서 활발하게 또 판매 활동, 영업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나 판매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가 잘 안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10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10만 4천 원에서 좀 상승해 나가는 흐름, 이제 12만 원 선인데요. 조만간 이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엘리어트 파동 이런 식으로 좀 감지를 하신다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 하락 3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락 3파동. 한 번, 그리고 되돌림 파동 2번, 네. 3번.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파동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상승 파동이. 그래서 이제 상승 파동에서 상승 파동은 또 5파동이에요. 5파동. 그래서 5파동. 여기서 이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5번의 상승세. 물론 5파동 중에서도 상승 파동에서도 눌림목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등등의 좀 약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런 파동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상승 1파동이 아닌가. 저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그룹주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도 동반이 됐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프리드로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카카오 오늘 14만 3,500원에 시작해서 14만 1,500원, 2,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상승 추세 빠르다. 상승 추세 빠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뭐 좋게는 안 봅니다. 네. 좋게는 안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권장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사실 뭐 좋다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는데 네. 저는 저만의 또 원칙이 있어요. 저만의 원칙이 있고 모든 투자 전문가들 뭐 이렇게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다들 좀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무조건 신규 매수하세요. 그냥 무조건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사실 뭐 저만의 원칙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저만의 원칙은 사실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정립한 게 아니라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이렇게 누적돼 왔던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신규 매수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깨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른 상승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권장을 안 드리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지속 보유하면서 좀 대응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3위를 두고 네이버와 좀 많이 치열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3위는 뭐 찍었고 네. 3위 찍었고 다시 한번 좀 다시 뭐 약세로 돌아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를 가져갈 거면은 만약에 진짜 신규 매수 진짜 하고 싶다. 진짜 카카오 신규 매수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지금 사실 거면 평생 가져가세요. 아, 평생. 그냥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왜냐하면은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놀라운 상승세가 저는 무조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논리상에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예전에 이제 좋았던 종목들도 한 번씩 꺾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 만약에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약간 꺾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급등한 종목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쿨하게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를 막 미련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자. 손실을 줄여서 전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자. 이게 지금 가장 그 주된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갈 거면은 그냥 평생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또 중간에 끊고 싶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진짜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확실히 잡고 단기 대응하면 손절선을 잡아야겠죠. 손절선은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거래량도 많고 이제 추세도 좋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 1분봉에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잡아가지고 추세 따라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카오가 이제 뭐 아까 전에 만약에 중장기로 보시면서 스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뭐 가져갈 건 평생 가져가라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면은 중간에 좀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평생 가져갔을 때는 괜찮아요. 차라리. 왜 그러면은 그래도 카카오의 경쟁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금융권이라던가 카카오 뱅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카카오의 급격한 상승세, 카카오 이커머스도 뭐 합친다 그러고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뭐 그 뉴스를 다 읽는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카카오의 몸집 부풀리기 전략 그리고 카카오의 독립적인 전략. 금융이라던가 요즘 뭐 보험, 맞아요, 뭐 보험 증권, 얘기죠. 은행 뭐 다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여러 사업들을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웹툰이라던가 카카오 웹툰도 그렇고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고 광고, 이커머스 또 광고 수입도 나오죠.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갑자기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낙관론으로 보시면서 이제 가져가시면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뭐 길게 보면 올라갈 거예요. 네. 길게 보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이런 상승세가 진짜 놀랍죠. 놀라운데 그렇죠. 내가 가진 주식이 항상 이렇게 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꺾이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갈 거면 진짜 초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네. 카카오 예전을 좀 보시면요. 예전 이때 이런 식으로 하락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때 네. 이때를 버틸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이때 버틸 가능성이 있는가? 이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2016년 2년 3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2011년 고점에 매수하신 분은 2014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어요. 근데 이때도 카카오는 핫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기였어요.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투지폰을 썼어요. 근데 투지폰 썼기 때문에 원래 카카오는 원래 다음과 합병을 해가지고 다음이 전신입니다. 여기 2003년대 이때 보면요. 다음도 그때 잘 나갔는데 카카오로 바뀌면서 합병을 했죠. 중간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보급률에 따라서 카카오톡이 먼저 이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진짜 비전이 좋았고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네이버 라인도 없을 때였어요. 네이버 라인도 없을 그냥 카카오톡의 독점입니다. 지금도 거의 뭐 카카오톡의 독점 메신저 중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10대들 사이에서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페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뭐 지금 당장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로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것까지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바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왜 그러면은 지금 왜냐하면 기울기 보면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예전에 잘 없던 보기 힘들었던 기울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카카오의 종합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비전, 꿈, 뭐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것들과 또 현실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양봉이 월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대응, 진짜 네. 초단기 대응으로 마이너스 5% 손절선 잡고 단기 대응으로 들어가시든지 스윙이나 중장기로 들어가실 거면 평생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매도할 때는 일봉상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에서 꺾여 내려갈 때 그때 좀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좀 추세를 따라가면서 유지를 하다가 추세를 좀 즐기시고 꺾일 때 그때 매도 대응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시황 브리핑을 할 때는 총 3위 자리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은 또 4위 자리로 밀려 있습니다. 네이버와 지금 3위 자리를 놓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인데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자리에 위치할지도 살펴보시고요. 대응을 하신다면 초단기로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와 비스포크로 양대 시장에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눌렸죠. 많이 눌려가지고 1월에 96,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대 초반인데요. 사실 뭐 요즘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좀 지금 5개월 가량 좀 눌렸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도 안 나왔고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움직임도 그렇게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좀 믿음을 갖고 좀 투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5G, AI,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런 쪽으로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여러 리더십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D램 뭐 낸드 플래시 등등도 다들 여러 가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다 비메모리 반도체 둘 다 이제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래 이제 또 삼성전자가 좀 약세였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확대해서 대규모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스포크 얼마 전에도 이렇게 차 지나가다 보니까 뭐 트럭에도 비스포크 뭐 생활을 바꾸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스포크로 굉장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판매량 1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장 견인차 역할도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전격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실, 세탁실 등등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96,800원, 96,800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5개월 동안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옆으로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5월 13일 날 바로 78,400원까지 떨어지면서 약세점을 찍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눌림목이 한데 7만 원 선은 제가 봤을 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를 뭐 사실 뭐 8만 원이다, 7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지금 뭐 이게 또 뭐 단기적으로 튀어 오르지는 않겠지만 또 시기가 올 거예요. 시기가 오고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과 뭐 가전 시장, TV 시장, 또 미국에서 TV 또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미국 상황에 따라서 좀 발맞춰 나가고 미국 공장 좀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꾸준히 좀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모아간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막 몰빵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근데 몰빵하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은 좀 소외돼서 좀 답답할 수 있다. 근데 부분적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성을 하면은 삼성전자는 분명히 그 한 축심 핵으로 기둥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삼성전자 투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비스포크로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주가는 조금 답답한 모양새기는 한데요.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 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을 살펴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여내고는 있지만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587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